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마다 만나는 여의도 미신타파 심리분석가 정신분석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자, 저와 함께 좋은 날의 아나운서 같이 하고 계시고요. 청남 하버드 심리센터 최명기 원장님, 귀요미 최명기. 자, 그리고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정신없는 이태광. 자, 아까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님 얘기하고요 끝냈는데, 자, 우리의 영원한 호프, 후보가 돼도 반장 이상으로 직급이 안 올라가. 홍준표 홍반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 이따가 이제 또 다른 그 유력한 두 후보 또 말씀 나눌 시간이 있고요. 자, 홍반장 해주셔야지. 일단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신경을 별로 안 쓰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뭔가 생각이 나면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해놓은 것도 유지가 하는데요. 본인한테 만약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유연하게 바뀌세요. 네. 그게 잘 바뀌어.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거로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성격 중에서 제일 바뀌기 어려운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어떤 점에서 약점이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지사가 하는 어떤 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대칭되는 면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든가 무게감이라든가 고민하는 모습이라든가 슬퍼하는 모습이라든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확장성은 안 되는 반면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뭔가 이렇게 탁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호는 갈리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호불호는 갈리지만 무시하기가 어렵다. 네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보게 돼요. 저게 뭐지? 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뭔가 대칭되는 이미지가 조금 있어야지 확장성은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 잡혔는데 홍준표 후보가 깊이 슬퍼하는 그림이라든지 맞아요. 혹은 고민하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생전 예기치도 않는데 길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우연히 찍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강점이 될 뻔. 네, 그런 강력한 후보가 될 뻔했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이 모래시계 검사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저는 홍준표 그 후보를 우리 보면 방송 듣는 젊은 분들은 모래시계 모릅니다. 모릅니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모래시계는 이제 9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죠. 네. SBS 드라마죠. 유명한. SBS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최민수가 공존의 히트를 친. 우리 좋은 날에 이제 막 20대 후반인데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몰라요. 고현정, 우리가 아는 최민수. 듯한 얘기 다 몰라요. 그리고 이정재. 이정재가 정말 보디가드로 나옵니다. 고현정에. 이정재가 거기서 말이 한마디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 대선 후보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말을 많이 해야 대선 후보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하튼 한마디로 한다면 그 드라마가 이제 홍준표 후보를 될 수 있는 그때 거기서 악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나온 사람이 나온 분이 홍준표예요. 홍준표 실제 상황을 검사 이때의 실제 상황을 드라마로 분한 거지. 배우로 또 나오셨던 거예요? 배우로 나온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그때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 모델. 홍준표를 모델로 해서 그 드라마를 정의의 만든 검사. 거죠. 정의의 검사로 정의의 나옵니다. 검사. 양심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요. 첫째로 겁이 없어야 돼요. 겁이 없어야 정의로워질 수 있어요. 이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겁이 없으면서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지능주시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 아니지만 생각이 많다는 뜻은 내가 이제 누구를 갖다 이렇게 구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구속하게 되면은 위에서는 뭐라고 할 때고 옆에서 뭐라고 할 때고 옆에서 뭐라고 할 테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은 정의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딱 일을 벌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이 막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인기응편으로 계속 합리화시켜야 돼. 치고 나갈 수 있는 수가 생겨야 돼요. 그게 뭐 기자한테 알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카드를 갖다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가 꼭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 정의감만으로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정의로운 검사로 해서 반드시 정의롭진 않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움 이외에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 검사 임기응변. 끼가 있어야 돼요. 아. 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데 본인도 옛날에 그 요새 자꾸 얘기하시는 게 이미지를 바꾸기 이미지의 그걸 위해서 개그맨 대회에 나갈 뻔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끼인 거예요. 아. 그래서 끼가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치를 하는 가능한 거겠죠.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 짜증이 나니까 어떤 의미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이죠. 맨발의 청춘. 맨발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계룡남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성공한 또 흑수저. 정의로운 마치 그 굉장히 비슷해요. 이재명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레토릭. 예. 똑같은 이제 경상도의 고향이. 그렇죠. 이 이태광이 자유한국당의 경상도고. 이재명 같은. 뭐 제가 거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제 본가는 경기도입니다. 아, 그래요? 경기도 네. 사법고시를 예. 홍준표 후보 쪽이 네. 이재명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아, 네.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시험을 많이 봤다 그러지 많이 떨어졌다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역시 않습니다. 긍정적이세요. 예. 네. 제 스타일이에요. 역시. 아니, 약간 인성은 부정적인데.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웃으면서 침 뱉는 거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죠. 진짜 그런 건 아니신데. 아니, 홍준표 의원님가 정말 많이 시험을 보셨군요. 이렇게 하면 예. 기분은 나쁜데 욕은 할 수가 없는 일단은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게 되면 사법고시나 이런 시험을 치게 되면은요 두 유형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은 아우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네. 4학년 때 쳐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예. 그래가지고 2, 3년 준비했다가 자세하게 본인의 하신다, 생각에 아우 난 이제 시험 칠 때가 됐어 쳐요. 네. 근데 전 솔직히 제 상담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계속 쳐라. 무슨 시험이든지 네. 결심이 되면은 일단 한번 쳐보라 맞아, 그래요. 맞아. 정확하게 말씀해요. 네, 맞아요.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보라고. 예. 그리고 자꾸 하다가 보면 저절로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여러 번 봤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을 치면서 시험을 익히고요. 예.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4학년에 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빠른 시기부터 계속 시험을 갖다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점에서는 충동적인 게 되는 거고 어떤 점에서는 모험심이 되는 거고 예. 어떤 점에서는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 리더십에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고슴도치형과 금방 배웠어. 여우형이 두 가지 있는데 유형을. 뭐 항상 두 가지 고슴도치가 또 무슨 아까도 유형이야? 두 가지 유형을 고슴도치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뭐? 고슴도치와 여우요. 여우형이 여우. 있는데 이게 이사회 벌린의 뭐 아.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리더십 유형을 두 개를 분류를 하는데 네. 홍준표 의원은 확실히 이제 고슴도치형이죠. 그러니까 딱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밀고 가는 거예요. 시험을 많이 봤다는 것도 제가 볼 땐 그겁니다. 이 사람 목표가 확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우형은 이제 여우는 생각을 네.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아.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것을 결정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리더십으로는 사실은 고슴도치형이 어찌 보면 더 편한 거 아닌가요? 편한데 이제 독재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너무 막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따져보면 막말도 인기를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는, 따져보면 네,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막말인 척한데 그 경계에서 딱 멈춰 있어요. 아주 묘해. 아주 묘하게 합니다. 그러면 약간 끼지 계산된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게 근데 아니라. 집요하다니까. 집요하고 저는 전략적인 사람이라 봐요. 이 세 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아, 내가 우리 방송 나오라 그랬더니 저 들었어요 그거. 아, 네. 방송 나오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저 그러다 시간 조율하다가 네. 형님 이거 나오면 무조건 떠 그랬더니 야 난 그런 거 계산 안 한다 그래서 계산하는 분이에요. 안 하는 이렇게 척하는 거지.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뒤에서. 와, 나 그런데 안 나간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셨네. 아니, 그러면 최근에 그 JTBC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다 철저하게 계산. 그거 계산된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하죠. 사실 그때 보면 손석희 아나운서가 약간 많이 당황했죠. 당황하시긴 했는데. 아 예를 들어 이런 근데 거에 그게 제가 방송 막 하는 거 같잖아요. 여러 번 시뮬레이션하고 나와요. 결국 깔때기야. 결국. 그러니까 JTBC에 네. 나갔을 때는 목적이 있으셨는데요. 네. 목적은 뭐였냐 하면은 손석희를 이기는 게 손석희 아나운서를 이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냥. 생각이 똑같아요. 손석희 그 아나운서 미리 이게 이제 네. 로얄티 뺏겼어 이제. 뭐 네, 여기는 이제 부연 설명 원장님이시니까. 이제 설명도 해주시죠. 거기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홍준표 자기의 홍준표 그의 지사인데? 완성이에요. 이 사람은. 용어 홍준표 바꾸지. 지사. 예. 홍준표 지사는 네. 아니, 후보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 후보죠, 후보. 예. 예. 이 홍준표 지사이자 후보는 커리어를 완성하는 것으로 대통령. 이 굉장히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하나의 종결점으로서의 대통령. 이런 굉장히 야망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근데 막말을 하면은 그게 약간 호감이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좀 네. 답변해 주세요. 비호감인데 왜 이렇게 자꾸 하냐는 거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지사는 대선 후보 경선에 과거에 해서 한번 안 됐었잖아요. 예, 그렇기 후보 때문에 자체가 안 됐는데 이번 후보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기존 이미지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막말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지요. 그러나 만약에 요번에 안 되더라도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요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을 갖다 또 도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는 아마 목표가 굉장히 본인은 계산을 갖다 하고 있을 거예요.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15 정도면은 15% 정도면 돈도 돌려받고. 그다지 나쁘지 않은 거고 만약에 20% 정도가 되면 기대 이상이 되는 거고 20% 정도가 되게 되고 다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다음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5년이라고 가정하면 5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이미지 변화를 갖다 갖출 거고 아마 다시 한번 당권에 도전하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대중한테 노출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결국은 저절로 확장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지사님이 나이가 예. 아니에요? 아니 그분은 괜찮아요? 나이도 네. 이미지로 젊게 변신할 수 있는 저는 거예요. 그분이 더 큰 꿈을 꾸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요. 대통령은 그냥 자신의 커리어의 하나고 본인이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위인이 되고 싶어요. 위인이. 위인 홍준표. 그래서 이제 전집을 만들었고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손석희도 깨고 안철수도 깨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리한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 대통령 그런 거 뭐 주면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옆에 올해 친구잖아요. 나이 많은 친구. 근데 정확한 지적이에요. 저도 제 의견을 조금 바꿔서 동의하기로 했어요. 저는 융통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 갈팡질팡하는 성격이 고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역시 그러나 들어보니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야. 제 네. 스타일. 의견 이전- 바꾸는 것도 제 스타일이에요. 이전에 회식 같은 모임이나 회식이나 그런 게 있게 되시면은 네. 되게 본인이 거기서 웃기고 사람들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누가요? 홍준표 지사가. 그래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오. 개그맨 공채도 해보라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니 그런 자석에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없거든요. 일반 사석에 가면 그 조용히 그건 뭐지 정신질환인가? 아니 정신분석을 사석에 여기죠. 가서 이제 본인이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제가 말이 유치원에 없거든요. 가보면 애 사고를 치는 애들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려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의원의 맞아. 심리도 문제 학생들이 홍준표 지사의 심리도 공부를 그런 잘 거죠. 못할 때 문제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게 공부 이외에 다른 걸 관심을 끌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심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서 너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문제 학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분은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연예인 같은 관심을 받고 아니 내 싶어. 질문했는데 자꾸 홍준표 난 왜 말이 없을까? 저는 언어만 많아요. 정봉주 질문이었어요? 예, 저는 언어만 많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일 처음에 가게 되면은 예. 워밍업에 시간이 조금 있으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아는 사람의 모임이건 예. 어떤 모임이건 한 10명 정도 있게 되면은 예.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는데 처음에 시간이 있으셔야 되시는 거고요. 아,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말이 약간의 많아져요? 화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예. 말이 많아지시는 거죠. 자 심상정, 심상정. 신불리. 신불리는 신불리도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홍준표 지사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 그런데 정치인에서 이제 비슷한 반대에서 캐릭터. 자랐죠. 반대 자랐고 예. 사실 신불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80년대를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후회가 갖거든요. 있어요? 아니 후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 돼 있을 거라가 아니라 홍준표 같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나는 굉장히 잘 됐지만 예. 내가 너희들과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대의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난 저기로 왔기 예,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분이에요. 오,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네. 홍준표 지사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분이라는 거예요. 저 이분도 굉장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야망은 대의와 연결돼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세 분의 장단점을 우리 신불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지지율이 좀 낮아가기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니까 그냥 애둘러서 네, 넘어가려고 그냥 그런 대충 것 뭐 두루뭉실 치는 건데. 두루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네.
예. 되게 딱 부러지시고요. 아하. 되게 똑똑하시고 예. 그리고 되게 어떤 의미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은 예전에 이회창 전 대표가 처음에 이제 앞선 두 번 대선을 치렀을 때 되게 좀 이렇게 좀 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셨대요. 뭐 큰 절을 하든지. 근데 나중에 세 번째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때 확 달라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은 딱 이게 학생 운동을 하셨고 예. 거기에 맞게 정직하고 자기 길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가 더 있으셔야 되시고요. 결국은 저는 차기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예. 진보 세력이 집권에 실패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그 수습을 하게 되시면서 결국은 본인이 주류 정당에 합류가 되게 되면서 세를 넓힐 수 있으면은 다음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예. 기로에 서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나의 길을 가면서 올바른 길과 올바른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세를 결국은 택할 것인가. 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네. 결국은 더민주당에 들어왔었고 죄송해요. 새정치연합에 들어왔었고 거기서 국민의당으로 나가면서 결국은 본인의 개인에서 확장성을 가졌듯이 심상정 후보께서도 진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시면은 언젠가는 본인의 이미지를 한번 망가뜨리셔야 돼요. 한국판 버니 샌더스가 될 수가 있겠다. 민주당에 들어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PD님 이거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여의도 미신타파 아니라 여의도 폴리 셰프야. 정치 셰프들. 우와. 괜찮네요. 여의도 폴리 셰프. 멋있다. 네. 그래서 전 늘 멋있는 말만 해요. 저는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면 예. 결국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노출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과의 코드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신불리는 이제 80년대의 그 때를 많이 못 벗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틀에 아직도 네. 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조금 벗어날 필요가 두 있는 분이 거죠. 비슷한 궤로 얘기를 하시네. 네. 예. 어차피 대중 정치인이 됐으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예. 뭐 지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지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은근히 여기 재능 시국이에요. 내려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은근히 제 또래 애들 중에 심상정 대표님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렇죠. 네. 여성들한테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메리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워너비가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세요. 특히 여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다르잖아요. 굉장히 나의 로망이다. 네. 내 롤 훌륭하신- 모델이다. 훌륭하신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도 자, 저분도 해주셔야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등. 예. 유승민 전 꽤 클 줄 알았더니 후보는 못 올라가더라고. 전 좋아하는데. 예, 유승민 네. 후보는 이제 합리적 보수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도 교수님인 것 같아요. 아, 너무. 교수님 같고 원래 교수하셨었어요, 근데. 원래 굉장히 학자입니다. 거기 굉장히 교수님은 아니셨고요. 예, 연구원에 연구, 계셨죠. 예.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교수님은 근데 좀 다른 게요. 연구원과 교수, 연구원 자기가 교수기 때문에 연구원과 교수를 뭐 구분 가르치면 못해요. 교수죠. 가르치면 교수인데 아마 교수 안 가르치기도- 해보셨잖아요. 근데 연구원 얘기를 한 건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연구원이 결국은 많은 펀드를 따야 되는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네, 샌님 같은 연구원이 아니라요. 네. 공격적이고 외향적인. 네, 엄청나게 일을 많이 벌리셔서 진짜 연구비도 많이 따셨고요. 연구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가장 돋보일 때는 청개구리 일을 할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처음에 뜨셨냐면은 전부 다 우리나라는 재벌이 이끌어가고 재벌 위주로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랬지 막 재벌 욕을 하셨어요. 문제가 될 거야. 그러다가 딱 IMF가 되고 전부 다 재벌 욕을 할 때는 한국의 재벌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건 좋지 않은데 이런 논조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들 IMF 처방에 IMF 돈 받으려고 그랬을 때 IMF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라고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얘기하면서 확 떠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 경력은 대부분의 커리어는 주류를 쫓아가요. 네. 근데 주류 안에서 가끔씩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있으면은 훅 하면은 청개구리처럼 치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 안에서 청개구리처럼 치 받을 때 인기가 쫙 올라가요. 그러나 누가 나를 도발하지 않으면은 그 오기와 그 근성이 또 싹 줄어들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교수님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말을 가지고서
논리를 가지고서 이제 본인을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아하. 그거는 이제 한국 보수 진영의 논리는 아니죠. 한국 보수 진영에서 통할 수 있는 코드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진보 쪽으로 약간 좀 건전한 보수라고 오히려 이제 한국 보수들은 행동 무대뽀입니다. 네. 홍준표 지사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지 오히려 더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는 이 후보가 정말 이제 보수에 있는 게 좀 아깝죠. 이분이 이제 진보 쪽에 왔더라면 상당히 많은 그 뭐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원래 진보 또 있는 분들이 청개구리성이 많은데. 오히려 하지 더 말고, 이제 진보 하지 쪽과 말고. 코드가 많은 부분이 많죠. 그러면 진보 쪽에 오더라도 예. 진보의 수장을 계속 하긴 싸워야 힘들죠. 되는 역할을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진보 쪽에 오더라도 별로 참모를 해라. 좋은 그건 안 예. 돼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한테 가장 좋은 환경은 예. 뭔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고 아하. 그 대상이 굉장히 강한 대상이 있었을 때는 돋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본인이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이 사드와 관계가 돼도 미국이랑 싸우건 중국이랑 싸우건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이 뻥뻥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아하.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데 예. 왠지 지금 싸우지 않게 되면서 인기는 떨어지고 계세요. 예. 싸우지 않으니까 인기가 떨어진다. 부각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걸 그러면 논리로 자꾸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부각이 안 다섯 되죠. 분 후보 중에 캐릭터로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 누가 제일 적합한 캐릭터다? 그거는 뭐 각자의 다 어렵죠.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와의 리더십 예. 어떤 시대 리더십을 정신에. 예. 요구하고 있는가에 맞춰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까지 너무 제왕적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말들이 많았고 예. 대통령의 그런 어떤 독단적인 어떤 행동을 예. 제어하지 못하던 그런 분위기에 대한 국민들 피로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렇게 확장성을 노린다 하더라도요. 예. 그게 그렇게 많은 그렇죠.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을 계속 사시라고 그런 얘기인가요? 결정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일관되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성격대로 특징대로. 그게 낫고요. 오히려 상대방한테 악재가 터져서 그러니까 서로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후보가 지금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확장성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악재가 터져주기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 정치는 자살골 경기라고 네. 자살골 넣는 반대쪽이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많은 포용력을 발휘하고 그 이미지를 예. 가지고서 앞으로의 어떤 전략을 활용하는가가 전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은 네. 대통령의 일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멋진 일만 커다란 일 생각하잖아요. 사드 같이. 근데 대통령의 일의 60~70%는 그냥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잡일이래요. 설거지하고 뒤치다거리하고. 네, 매일매일 서류 봐야 되고 예. 일단 그래서 저는 잡일을 자그마하고 눈에 안 띄는 일을 잘 그냥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 예. 되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바람은 대통령이 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뭔가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거를 갖다 그냥 내일이려니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으면 하고요.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마지막은 뭔가 하게 되면은 어차피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은 자기를 싫어하는 상태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를 내 국민으로 포함시켜서 비난을 감수하고 인내 있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박근혜 생각해요.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죠. 아무것도 안 했죠 박근혜 대통령. 아니요. 쓱쓱했죠. 쓱쓱. 쓱쓱은 하시고 쓱쓱을 했죠. 뭐 샥, 주머니는 샥, 샥. 채우시고 이제 TV는 예. 보시고 그렇게 하시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하신 좋은 날의 아나운서님 고생하셨고요. 자, 토요일마다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는 여의도 폴리 셰프 두 명의 셰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의 최명기 원장님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리고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다음 주 모실 저쯤 모르지만 어쨌든 바이바이. 다음 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정봉주의 정치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우연히 찍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강점이 될 뻔.
네, 그런 강력한 모습. 후보가 될 뻔했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 네. 이분이 모래시계 검사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저는 홍준표 그 후보를 우리 보면 방송 듣는 젊은 분들은 모래시계 모릅니다. 모릅니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모래시계는 이제 90년대 예.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죠. 네. SBS 드라마죠. 유명한. SBS 드라마입니다. 예. 굉장히 유명하고요. 최민수가 최민수가 공전의 히트를 친. 예. 우리 좋은 날에 이제 막 20대 후반인데 몰라요. 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몰라요. 고현정, 우리가 아는 최민수. 듯한 얘기 다 몰라요. 그리고 이정재. 예. 이정재가 정말 보디가드로 나옵니다. 고현정에. 이정재가 거기서 예. 말이 한마디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 대선 후보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말을 많이 해야 대선 후보가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일단 한마디로 네. 한다면 그 드라마가 이제 홍준표 그러니까 후보를 될 수 있는 그때 이제 거기서 악을 처단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나온 사람이 나온 분이 홍준표예요. 네? 홍준표 실제 상황을 네. 검사 이때의 아. 실제 상황을 드라마로 분한 거지. 아 배우로 또 나. 아. 네, 어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어떤 점에서 약점이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지사가 하는 어떤 말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대칭되는 면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든가 무게감이라든가 고민하는 모습이라든가 예. 슬퍼하는 모습이라든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 그래서 확장성은 안 되는 반면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뭔가 이렇게 탁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호흡은 갈리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호불호는 갈리지만 무시하기가 어렵다. 네네.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보게 돼요. 저게 뭐지? 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뭔가 대칭되는 이미지가 조금 있어야지 확장성은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이미지는.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 잡혔는데 홍준표 후보가 깊이 슬퍼하는 그림이라든지 맞아요. 혹은 고민하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생전 예기치도 않는데 길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오셨던 아니, 배우로 깜짝 나온 게 아니라 놀랐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때 홍준표요.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 모델. 홍준표를 모델로 해서 그 네. 드라마를 정의의 만든 검사. 거죠. 정의의 정의의 검사. 검사로 정의의 나옵니다. 검사. 네, 양심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요. 예. 첫째로 겁이 없어야 돼요. 오. 겁이 없어야 정의로워질 수 있어요. 야, 이거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그런 다음에 겁이 없으면서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지능주 씨가 좀 떨어져야 돼요. 아니 그런 의미 아니죠. 생각이 많다는 뜻은 직선적이어야 내가 이제 된다. 누구를 네. 갖다 이렇게 구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구속하게 되면은 위에서는 뭐라고 할 테고 옆에서 뭐라고 할 테고 옆에서 뭐라고 할 테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은 정의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없어.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딱 일을 벌인 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이 막 벌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때 인기응편으로 계속 합리화시켜야 돼. 치고 나갈 수 있는 수가 생겨야 돼요. 아. 그게 뭐 기자한테 알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카드를 갖다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가 꼭 정의감도 있어야 되지만 정의감만으로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정의로운 검사로 해서 반드시 정의롭진 않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움 이외에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 검사 임기응변. 끼가 있어야 돼요. 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데 본인도 옛날에 그 요새 자꾸 얘기하시는 게 이미지의 그걸 위해서 개그맨 대회에 나갈 뻔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런 게 끼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끼가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책을 하는 가능한 거겠죠.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어떤 의미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이죠. 맨발의 청춘. 맨발의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계룡남이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성공한 또 흑수저. 정의로운 마치 그 굉장히 비슷해요. 이재명 시장과 굉장히 비슷한 레토릭. 예. 똑같은 이제 경상도의 고향이. 그렇죠. 네. 이 이태광도 자유한국당의 경상도고. 이재명 같은. 뭐 제가 거기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제 본가는 경기도입니다. 아, 그래요? 경기도 네. 사법고시를 예. 홍준표 후보 쪽이 네. 이재명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아,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홍봉주의 정치쇼. 토요일마다 만나는 여의도 미신타파. 심리 분석가, 정신 분석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자, 저와 함께 좋은 날의 아나운서 같이 하고 계시고요. 청남 하버드 심리센터 최명기 원장님. 귀요미 최명기. 자, 그리고 경희대 이태광 교수님. 정신없는 이태광. 자, 아까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님 얘기하고요. 끝냈는데 자 우리의 영원한 호프. 예. 후보가 돼도 반장 이상으로 직급이 안 올라가. 홍준표 홍반장. 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 이따가 이제 또 다른 그 유력한 두 후보 또 말씀 나눌 시간이 있고요. 자 홍반장 해주셔야지. 일단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신경을 별로 안 쓰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뭔가 생각이 나면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해놓은 것도 유지가 하는데요. 본인한테 만약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또 유연하게 바뀌세요. 네. 그게 잘 바뀌어.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거로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성격 중에서 제일 바뀌기 어려운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에요.